와, 벌써 13강째 맞이한 강의입니다. 자, 우리 정주 위원님, 예. 어느새 진짜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신다고요?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좀 총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 핵심 포인트만 좀 가져왔습니다. 중요 핵심 포인트. 그러면 오늘만 좀 집중을 해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힌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좀 차트 위주로 이번 주는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정주의 싹3 차트 기법 이렇게 제가 이제 주제를 지었는데요. 네. 오늘 721선 이평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항상 뭐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요. 늘 강조하셨죠. 이게 뭐 최고의 중요성이죠. 3년 이동평균선인데요.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을 찾아라. 당연히 뭐 주식은 항상 상승의 이유가 다른 것들보다도 실적이 급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또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 또 삼자 배정 위상증자,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 확대하는 종목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721선을 돌파를 하는데 최대주주가 지분을 확대한다. 그리고 삼자 배정 위상증자로 들어오네요. 그리고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입니다.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 이 성호전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 721선 부근이 이때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작년도 이 바닥권 했을 때 4월 달에 이미 최대주주가 거의 한 30억 가까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5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실적이 작년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면 아마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을 눈에서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공시를 통해서요. 그래서 721선 돌파, 그 전에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려놓고요. 그리고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 차트가 또 밀집 국면에 있었었죠. 그때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거의 한 100% 가까이 수익률이 좀 났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알아도 성호전자를 이때 조금 더 한번 뭐 100%는 없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또 펼쳤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호전자 일단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때였죠. 이때 이제 공시를 통해서 다트전자 공시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신주가 600만 주죠. 그리고 이제 가격은 유상증자 가격은 500원이죠. 대부분 이제 액면가에서는 유상증자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최하 500원, 액면가 500원짜리는 유상증자 가격을 500원 이상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500원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상환 자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재무 상태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이제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중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다트전자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하는 부분,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었겠죠. 이 종목은 최근 들어 이제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쪽에 역시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콘덴서, 부품 납품 이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 들어 대만 델타 일단 전략 반환 장치 1위 기업에 앞으로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풍력 이제 인버터, 콘덴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가가 이런 이제 IT 기기들에 이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한 400배 가까이 단가가 한 개당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만큼 앞으로 차세대 제품에 전량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위 기업에 전량 수주한다는 거 굉장히 큰 모멘텀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 1,400원대에서도 금융 쪽에 보험 쪽에 투자회사가 10억 정도 또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1,400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린리들 수혜주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성호전자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721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또 계속된 상승이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대주주의 매집 소식까지 저희가 함께 플러스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도 이제 속속 복습을 하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거 보니까 보조지표 활용법이네요. 싹3 기법 핵심 보조지표 활용법. 이거는 뭐 이게 핵심이죠. 아까 721선 당연히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제가 항상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일봉이죠. 그날의 일봉을 봐야 되겠죠. 일봉의 의미는요.
시가 대비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는지, 시가 대비 매도세가 또 매수세를 이겼는지. 음선이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긴 거죠. 반대로 양선이면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긴 거고요. 시가 대비 이제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강세일봉이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할 텐데, 그리고 항상 5일선 뭐 눌림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5일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봉이 형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아래꼬리 소형선 일봉이 나올 때 그럴 때를 좀 가장 좋아하고요. 웬만하면 이격이 약간 벌어진 기업들은 5일선 근접할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지 좀 더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일본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이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가요.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야지만이 조금 더 주가가 현재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거래도 안 움직이는데 일봉이 뭐 강세일봉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죠. 내일 당장 움직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또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일봉이 강세일봉 나오는 게 좀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 다음에 이 투자 심리도가 세 번째로 가 있는데요. 이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변동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531 스토캐스틱 지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대부분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턴할 때 저가 매수 기회를 같이 노리면 저로에 또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표도 역시 추세 변환 지표로 좀 볼 수 있는데 재차 위에서부터 꺾일 때 그때부터는 재차 하락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밑에서부터 상승 쪽으로 빨갛게 전환될 때는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MACD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MACD.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를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 보기 전에 보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투자 심리다. 투자 심리도는 항상 마지막에 침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50 이상으로 활성화되면 이미 과열권에 들어갈 때는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조 지표로 심리까지 활용하시게 되면 이 모든 보조 지표들을 다 같이 본다라고 하면 확률이 높겠죠. 한 가지만 보면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항상 한 가지만 놓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볼 게 굉장히 많죠. 하물며 이제 식당 같은 경우를 개업을 할 때도요. 그 주변에 상권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고요.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리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쉴 때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또 요리를 해야지만이 가게 문을 안 닫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721선 근접 돌파하는 기업을 잘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싹쓸이 기법 월봉 차트 이 신풍제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뭐 작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예, 핫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관심 있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미처 이 보조 지표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여기서 이제 5개월 이평선을 회복이 됐죠.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투자 심리도도 이때 50까지 올라왔는데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MACD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상승 화살표 발생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때 밀집 국면 속에서 이런 보조 지표들을 보고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가 이런 위치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앞으로 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5개월 이평선 깨질 때 자사주를 회사에서 대규모로 2천억 가까이 처분할 때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식은 차트를 보면서 이런 5박자, 6박자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지표가 맞아 돌아갈 때 그럴 때 베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에서 올라갔다가 뉴스가 나올 때 매도를 하고 5개월 이평선 이탈되면 역시 끝났구나. 반등을 줘도 추격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좀 매매 관점을 펼친다라고 하면 좀 더 조례 매매 기회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신풍제약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죠. 뭐 작년도에는 이 진단키트,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핫한 모습이 나타났죠. 휴마시스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같이 진단키트 사업을 좀 했던 기업이죠. 역시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작됐죠. 사상 최대 거래량. 그리고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강세일봉이 나왔죠. 5개월 이평선이 회복이 됐죠.
그런 다음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죠. 그런 다음에 MACD가 턴합니다. 그죠? 맨 마지막은 역시 투자 심리도가 살아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투자 심리도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여기에 있죠. 모든 이런 보조 지표들이 완전히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대부분 경험을 해보면 마지막에 투자 심리도는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휴마시스도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5개월 이평선 깨진 다음에 번쩍거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또 번쩍거리고 올라간다도 추격 매수 아니고 5개월 이평선 근접 수준 계속 매도. 그러다가 만약에 5개월 이평선이 회복이 되면서 재차 스토캐스틱 지표가 역시 맨 밑에 가 있죠.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MACD 같은 경우는 상승기조 속에서 다시 파라볼릭까지도 상승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역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 전제는 코로나 재확산, 3차 대확산이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전제하에 역시 매매를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변종에 대한 부분이 백신 효과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볼릭이라든지 MACD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일봉하고 거래량이 먼저 늘어나는지를 먼저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지표들을 재차 맞아가면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먼저 선행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또 명심하시고 휴마시스도 그래서 역시 제 싹3 기법 역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주 큰 수익이 났겠죠. 거의 한 2,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굉장히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놓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박준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가 찾다 보면 분명히 나올 거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실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법, 중요성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확실히 보조지표가 맹목적으로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올바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는 잡기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필기 많이 하셨죠? 꼭꼭 놓치지 않고 그 타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노란톡 좀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노란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샵 0988로 이제 화면에 좀 보시게 되면 샵 0988로 정주 문자 전송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입장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되니까요.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자세한 정보들을 역시 1:1 상담은 못 해드리고요. 간혹가다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무료 정보들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갈 텐데요. 네. 이 상투권과 바닥권을 찾자 이 부분을 좀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성공의 방법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욕심 버리기?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요. 욕심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혹시 성공 투자 비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단연컨대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으면 성공하고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만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쵸? 얼마만큼 싸게 사가지고 과열돼 있을 때 파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요. 이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냐? 네. 정답이 없죠. 정답 그렇기 모르죠.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보면서 더 올라갈 것 같아도 어차피 이 종목은 매수를 못하는 위치입니다.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설사 추격 매수는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지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 더 갈 것 같거든요. 막 추격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겨내셔야지만이 역시 앞으로도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조정의 이유가 큰 악재인지 파악한다. 항상 조정의 이유가 큰 악재면 예전에 코로나 위기처럼 백신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보양 정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형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제가 이 이후에 좀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 텐데 지금 반대로 또 상승의 이유가 큰 호재인지 파악한다. 이 부분은요. 큰 호재는 뭐냐면 추가 부양 정책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기업들이 망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식은. 코로나가 때문에 죽을까 봐 주식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망할까 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추가 부양 정책. 회사채 직매까지 만약에 해준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추가 양적 완화, 무제한적 양적 완화까지 한다. 0%대 제로 금리까지 낮춰버린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현금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기업들이나 가정들이 당장 망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그런 시점이 바닥이다라는 관점에서 큰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호재일 때는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투권과 꼭대기 바닥권을 매수권을 찾자. 이게 바로 성공 투자의 열쇠다. 이 부분 꼭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10강 넘게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투권 바닥권을 찾자. 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이때 2월 21일 날일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MACD 하락 살표가 나오고요.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신뢰도가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당시가 설 연휴 기간 이후였을 거예요. 그때 이후에 저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가졌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까지도 갑자기 확대가 크게 심해진다. 그럼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과 중국, 유럽까지도 확산세가 이뤄진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현금 비중을 좀 많이 확대했었죠. 그리고 나서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대신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재차 이 3월 18일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오실 가능성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딱 하루 차이였죠. 그 다음날 바닥을 찍고 올라갔었죠. 그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최소한 2주에서 길게는 1개월까지 잡아요. 그래서 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역시 3월 중순 어느 정도 이후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지금은 금융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잡힐 가능성은 적었지만 분명히 1개월 정도면 지금 금융 쪽에 수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추가 부양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1개월 정도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역시 이제 회사채 매입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죠? 지금 위로 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래 꼬리 대항선 일봉이 나왔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됐고요. 일봉이 강세 일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5선 회복을 했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하로 터닝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투자 심리도가 나옵니다. 더 마지막에 또 MACD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두 개는 대부분 마지막에 본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의미 있는 조정, 깊은 조정이 안 하고 외바닥 시연하고 계속 올라갔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여기서 잡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겠죠. 또 다시 떨어질까봐 겁먹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때 투자를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 떨어질 거 기대해야지. 그러면서 이 2200까지 올라갈 때 투자를 못 한다. 거기는 또 막 계속 올라갔다라고 또 투자를 못 해요. 3000까지 올라간다. 또 못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닥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닥을 잡았을 때는 꿋꿋이 단기 등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갈 수 있는데 중간이나 자꾸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바닥에서 잡으면 성공할 수 있고요. 중간에서 잡으면 조금 어느 정도 위축될 거고요. 꼭대기에서 잡으면 무조건 실패하겠죠. 그러면 오늘 지수가 지금 역시 꼭대기냐? 이 부분은 백신 이 부분과 더불어서 변종 코로나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통화정책적인 부분이나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꼭대기는 아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바닥에서 잡아서 가장 비쌀 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매매 기술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항상 놓치지 마시고 내 마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이성적으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차트 보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들어볼게요. 저 이번에 또 삼성전자를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722선 이 부분이 밀집 국면이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 그리고 MACD까지도 역시 파라볼릭까지도 밀집 국면 720선 돌파. 여기가 바닥권 매수권이었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 역시 100% 가까이를 먹었겠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아래 윗꼬리 길게 대항선이 나왔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여기서 이제 고점 뚫지 못하고 5일선이 깨진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경계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죠. 요즘 임원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약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좀 호재가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죠. 인텔도 파운드리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횡보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연기금 쪽에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 쪽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꼭대기 상투권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돼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된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과 상투권을 잡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파트까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파트 3. 예.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 예. 보셨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뉴스 정보 이제 공시 확인을 생활하자. 이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내용을 좀 바꿔왔습니다. 일단 월가, 연준, 중국, 부채, 파월, FOMC, 연기금, 백신, 디폴트, 뭐 양적 완화 파산, 코로나 변종, 위기, 블랙스완, 국제유가, 국채금리, 국채매입, 이주열, 추가 부양 정책, 반도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들도 들어갔습니다. 네. 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분들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증시가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요.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상투권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네. 코로나 변종. 이게 만약에 백신이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또 깊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디폴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산.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겪어보셨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나서 굉장히 큰 조정이 또 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제가 체크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역시 이제 뭐 FOMC는 파월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좀 핫하죠. 리밸런싱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코스피 쪽은 더 확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코스닥 쪽을 좀 확대를 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멈추느냐에 따라서 일단 코스피도 역시 매도 압력이 좀 둔화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최근 들어 핫했던 부분이 국채금리죠. 이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또 빨라져서 인플레 우려감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국채금리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때부터 해서 2018년도 때까지 상투 시현하기 전까지 1.5%에서 3%까지 올라가면서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만큼 지금도 뭐 너무 국채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금리가 급락한다. 1% 이하로 또 내려온다. 또 위기를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대형 악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국채금리가 급락한다. 그럼 대형 악재로 변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분석하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100일선 부근에서 계속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국채금리에 따라서 나스닥이 좀 변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애플과 뭐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항상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100일선 이탈된다. 강력한 지지권인데요. 오늘 좀 반등을 일단 시도는 할 것 같아요. 미선물 지수가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대신 만약에 여기서 이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인 200일선까지도 조정폭이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탈된다. 그럼 바닥권은 721선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코로나 변종이 굉장히 심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은 적게 보고요. 많이 떨어지면 200일선 정도. 만약에 오늘 반등 주고 위로 올라간다. 그럼 재차 반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강력한 지지권에서 역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 흐름 보면서 다음 주 확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720일 최대주주의 매입 소식,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보는 방법, 공시 보는 방법까지 놓치면 안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여러분이 매매하실 때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지우 의원님 이렇게 또 복습해 주셨는데요. 예, 다음 주에도 그럼 이제 복습 준비해 주시나요? 예,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들 준비해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가도 예.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예, 노란톡 샵 0988 정지우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또 무료 입장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입장하시게 되면 자세한 정보들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요즘 제가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많은 정보들은 요즘 못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또 자세한 정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와 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7777까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는요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